자, 잘 쉬셨죠? 예, 이제 등기될 권리 변동에서 밑에 6가지 나온 게 있을 겁니다. 처음 나온 것이 설정과 두 번째가 보존인데, 설정이란 말은 소유권이 아닌 권리가 처음 나올 때 설정 그럽니다. 반대로 소유권을 처음 등기할 때가 보존 그래요. 소유권을 미등기 부동산 처음 등기할 때가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부르고, 소유권이 아닌 권리들을 처음 등기할 때는 설정 그럽니다. 전세권 처음 등기할 때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지상권 설정이에요. 설정이란 말은 언제 붙고 소유권이 아닌 권리가 설정이 되는 것이고, 소유권은 보존 그럽니다. 두 개의 구별이 가능하고요. 넘어가시면 이제 이전이란 말은 주체의 변경을 이전이란 말 쓰는데, 큰 틀이 민법 공부할 때 원시 취득이라는 것이 있었고, 또 하나가 승계 취득 배웠죠? 배웠어요? 네. 차이점이 뭐예요? 두 글자로 줄여서. 두 글자로 줄여서. 원시와 승계 차이점은 전주인이 있냐 없냐. 전주인이 없을 경우는 원시, 전주인이 있을 경우는 승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전주인이 없다는 얘기는 내가 처음 취득했네요. 이론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승계 취득은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하니까, 지금 이전이란 말은 대부분 다 취득 형태가 어떤 취득이더라? 승계 취득일 경우는 대부분 다 이전 등기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럼 처음 취득할 때는 대부분 다 소유권 보존 등기가 원칙이지만 예외는 있어요. 원시 취득이지만 이전 등기하는 예외가 있다 보니까 기본 틀만 원시일 경우는 보존 등기하고, 승계일 경우는 이전 등기하는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실 부분이고, 예외 규정은 바로 따라 나오니까 좀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변경. 변경이란 말은 등기된 이후에 바뀌는 것이 변경인데, 이따가 이제 등기 종류 배울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 겁니다. 변경은 등기된 이후에 권리자 이름이 바뀐다거나 또는 부동산 내역이 바뀐다거나 그런 경우에 하는 등기를 변경이라고 불러요. 크게 의미를 갖는 건 아니고요. 이따가 설명 다시 한번 드릴 것이고, 다섯 번째가 처분의 제한. 처분의 제한은 동그라미 칠 것이 가압류, 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 등기 등이 이에 속한다. 차려졌어요? 그 네 개만 동그라미 치시고, 일반적으로 그 네 개 이외에도 민법 공부하다 보면 공유물 불분할 특약도 있고 전세권 양도금지 특약 등이 존재하는데, 통상적인 처분제한이란 말은, 처분의 제한 등기라는 것은 네 가지를 처분 제한 그럽니다. 압류라는 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가압류가 있고, 가처분 등기가 있고, 경매 등기에서 이 네 가지를 일반 처분 제한 그러는데, 앞으로 많이 써먹을 거예요. 뭐 처분 제한 등기란 말 딱 나오게 되면 떠오를 말은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가 흘러나오면 도움이 됩니다. 처분 제한 어떤 게 있다고요? 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끼리 이제 처분 제한 등기는 압류와 그 친구들, 뭐라고요? 네, 같이 몰려다니니까 안 되면 압류하고 일당들 이렇게 외우고 넘어가시는데, 왜 하는가 이유만 설명드릴게요. 압류나 가압류는 목적은 채권자가 돈 받을 게 있는 경우에, 금전 채권이 있는 경우에 압류나 가압류입니다. 이번에는 가처분은 금전 채권이 아닌 경우에, 돈 받을 게 없고 다른 권리가 있는 경우에 가처분하게 되어 있는데, 압류하는 이유는 이제 권리자가 가진 채권이 세금 채권일 경우에, 세금 받을 게 있는 경우는 압류나 가압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TV 그 프로그램 중에서 좋은 나라 운동본부인가? 거기서 38개동 내가 고액 체납자 찾아가서 세금 내라 그러니까 돈 없다고 잡아떼니까 거기는 가재도구에다가 압류합니다 떡 붙이지 않나요? 압류란 것은 기본적으로 세금 채권이 있을 경우에 압류합니다. 세금은 금액이 확정이 돼 있나요? 확정돼 있으니 바로 압류 들어왔다 이 뜻이고, 가압류라는 것은 요 가짜 압류인데, 요 개인 간에 발생한 민사 채권, 빌려주고 빌려받은 돈이 있을 경우에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 민사집행법에서 미래하는 것이 가압류입니다. 진짜 압류, 가짜 압류. 가짜 압류, 가압류라고 불러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이 저에게 5천만 원 빌려줬다고 가정을 하고, 제가 돈을 갚을까 안 갚을까? 사람 뭘로 보고 안 갚는다? 기분 나쁘게. 자, 안 갚을 수도 있는 거지. 자, 안 갚아야 대화가 되겠죠? 안 갚게 되면 이제 여러분이 주장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원금 5천만 원에다가 이자 뭐 등등 따져서 얼마 달라고 주장할 거예요. 저는 갚을 돈이 10원도 없다고 주장을 해요. 왜?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니까 줄 돈 없다고 잡아뗍니다. 여러분 받을 돈 이따 주장하시고, 그럼 누구 말이 맞아야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하시는 반면 전 줄 게 없다고 잡아떼니까
채권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니까 판결받아 확정될 때까지 이때 확정 안 된 돈이니까 가짜 압류, 가압류 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돈 달라고 일반 채권 가지고는 경매 실행이 안 되니까 판결을 받아서 집행문 부여받을 때까지 일정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럴 경우 저에게 소송 제기했을 경우 제가 눈치 빠르게 되면 내 집을 경매 실행할 목적이 있구나. 이 집 팔아버리게 되면 판결문 받아가지고 경매 실행을 딱 왔더니만 이 집이 어디가 버렸어? 팔아버렸죠? 미리 잡기 한 것이 가압류예요. 가짜 압류, 가압류를 미리 하는 다음에 판결을 받아서 금액이 확정이 되는 순간 이 가압류가 본압류로 바뀌는 겁니다. 판결 받을 때까지 확정이 안 돼 있으니까 진짜 압류 못 하는 것이고 가짜 압류, 가압류 한 거예요. 그 뜻이에요. 결과적으로 받을 게 뭐란 얘기예요? 돈이죠, 돈. 이번에 반대로 여러분에게 제가 주장하기를 합격하면 제 집을 증여하겠대요. 별로 안 좋은가 봐. 집 준다 그래도. 좋아야지 여기선. 자, 합격하면 집을 증여하겠대요. 좋아요? 네, 믿고 기다렸는데 합격했는데 집을 안 주더라요. 안 주고 집 팔아먹으려고 지금 액션만 자꾸 취하고 있어요. 그럼 다른 자 집 취득해버리면 집 받을 수 없으니까 이 집을 잡아놔야 돼요. 이때 하는 것이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하는 게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돈 받을 게 있는 경우는 뭐라는 것이고 압류나 가압류라는 것이고 금전채권이 아닐 때에는 가처분하게 돼 있는 게 그 뜻이에요. 이해 갔어요? 오늘은 하나만 알려드릴게. 그럼 1순위에 만약에 1순위에 갑의 소유권이 있다 가정을 해보자고요. 갑의 소유권이 있을 경우에 2순위에 등기부상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 경매가 들어와 있는 경우에 이 집을 매매 계약을 통해서 3순위로 의뢰한 자에게 팔아먹을 수 있을까? 압류가 된지 팔아먹을 수? 괜찮아요. 우리끼리인데 뭐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가압류 된지 팔아먹을 수? 있다. 처분금지 가처분 된 거 팔아먹을 수? 있다. 약해지지 말고 밀어버려 그냥 끝까지. 팔아먹을 수? 있다.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팔아먹을 수? 있다. 밀어버리려니까 끝까지. 있다. 아시겠죠? 다 팔아먹습니다. 이게 있다고 소유권이 죽은 게 아니잖아요. 소유권은 사용수익, 처분이 가능한 얼마든지 처분, 팔아먹을 수가 있다가 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지먹주잖아. 옛날 14회 강의할 당시에 공무원 하시다 정년퇴임하고 오신 분이 계신데 대놓고 하시더라고. 저기요, 네. 그 누가 사요? 누가 사는 게 아니라요. 이게 있어도 이등기 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사요. 아예 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있어도 팔아먹을 수 이게 중요한 거지. 이등기 할 수 있냐 없냐 이걸 물어보는 게 문제인 거지. 누가 사고 안 사고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사시겠어요? 저도 안 사죠. 근데 산다고 가르쳐요. 그게 아니라 참 미치겠네. 그래가지고서 한참을 싸웠는데 그러고 나서 이번 합격해서 떨어질까? 떨어졌겠죠. 그냥 가차없이 떨어지고 15회 또 왔어요. 또 와서 첫날부터 강의 들으시는데 압류가 되지 팔아먹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바뀌었죠. 네. 가압류는 네. 바뀌어왔더라고. 15회 때 합격해서 떨어졌을까? 또 떨어졌습니다. 15회 때. 왜 떨어졌을까? 워낙 어려워서. 그리고 15회 추가 시험 그 다음에 5월 25일 날 시험을 합격을 하셨는데 자기 편견을 깨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저걸 누가 사지? 이게 아니라 사고 안 사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등기를 할 수 있냐 없냐가 문제인데 그럼 이등기 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데 거기다가 누구도 안 삽니다 라고 답 쓸 건 아니잖아요. 이해 갔어요? 뭔 말이냐? 이 집이 1억짜리 집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에 1억짜리인데 뭐 압류가 되든 가압류가 금액이 만 1,000만 원 있다 가정해보자. 1,000만 원. 그럼 우리 이 집을 살 경우는 압류부터 풀은 다음에 살 거예요. 아닌가? 맞죠? 불안하니까 대부분 다 압류 풀고 삽니다. 오케이? 이런 모습이지만 반대로 1억짜리 집에 대해서 9천만 원 얘를 주고 등기부터 한 다음에 나중에 1,000만 원 내고 압류 풀면 그만이잖아요. 풀고 사든 산 다음 풀든 풀면 그만인 거지 이거 있다고 집 등기 못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 갔어요? 그거 자꾸 나오는 문제가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실행한 이후에 팔아먹을 수 있습니까? 물어봐요. 팔아먹을 수 있다가 답이에요. 근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게 있는 경우에 팔아먹었죠? 팔아먹은 경우에 얘네들이 나중에 권리 행사가 들어가게 되면 얘는 말소당해요. 그럼 압류나 가압류는 돈이네요. 쉽게 돈 달러 경매 실행할 수 있겠죠? 그럼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이 밑에 들어온 요자는 말소당합니다.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처분을 제한당하는 모습이 발생할 수 있는 거지 팔아먹지 못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다시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가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팔아먹을 수는 이때 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말소 안 하게 되면 내가 나중에 죽을 수가 있어. 나중에 배울 때 가처분 된지 팔아먹었습니다. 이거 나중에 어떻게 말소합니까? 그걸 나중에 배워요. 그러니까 지금은 팔아먹을 수 이따까지 봐놓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것인데 더 이상 나온 게 없으니까 가볍게 그냥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기를 묶어서 뭐라고 부른다? 처분, 제한 등기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소멸. 소멸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게 소멸인데 소멸되는 것이 부동산이 없어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권리가 소멸할 수가 있어요. 부동산 소멸하게 되면 이때는 멸실 등기라는 등기를 하게 돼 있고 권리가 소멸하게 되면 말소 등기라는 등기를 통해서 등기를 지우게 됩니다. 권리 소멸은 무슨 등기 하시고? 말소 등기. 부동산 소멸은 멸실입니다. 그다음 7번째가 시효취득. 시효취득 배웠어요? 민법 시간에 취득시효 배웠어요? 245조 1항이 소유의 의사로 평원공인에게 20년간 점유한 자 등기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요. 그럼 20년간 점유한 다음에 등기를 통해 소유권 취득하는데 이 점유 취득, 시효 취득은 취득 형태가 원시 취득입니다. 그럼 취득 형태 원시 취득일 경우는 어떤 등기가 원칙이에요? 소유권 보존 등기가 원칙인데 이 시효 취득은 원시지만 이 등기가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첫 번째 특례가 나오는 거예요. 일반적인 원시 취득은 소유권 보존 등기가 원칙이지만 시효 취득은 법률 규정 원시 취득이지만 어떤 등기 하실 것?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첫 번째 예외 규정이고 두 번째 예외 규정은 아까 배울 당시에 법률행위는 등기한다고 배웠지만 법률 규정은 등기하지 않아도 된다. 근데 얘는 민법 법률 규정이지만 등기를 해야 취득하는 것이 예외 규정이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예외 규정이에요. 그럼 시효 취득의 예외 규정은 첫 번째 취득이 어디에 속한데요? 원시 취득이지만 등기는 무슨 등기하더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첫 번째 예외 규정이고 또 하나 예외 규정은 아까 법률행위는 등기한다고 배웠고 법률 규정 등기할 필요 없다고 배웠는데 이 시효 취득은 민법 245조 법률 규정이지만 등기를 해야 되니까 이 예외 규정이에요. 이 두 가지 위주로 문제 출제하니까 두 가지만 참고해서 봐놓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등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서 따라붙는데 첫 번째 상속받은 경우 등기할 필요 없다요. 상속은 언제 주임받겠느냐? 피상속인 사망 시에 물권 변동이 발생하다 보니까 등기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상속만 등기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게 아니라 상속과 똑같은 포괄승계 두 개가 더 있죠. 회사병하고 포괄유증 다 등기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보니까 교재에서 상속만 등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줄에 포괄적 유증하고 회사병도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특정 유증은 포괄승계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돼요. 거기 차이점인데 포괄유증 몇 개 있어요? 포괄유증 3개. 민법 공부할 때 포괄승계는 3개 있다고 배웠잖아요. 포괄승계가 상속이 있고 회사병이 있고 포괄유증까지가 포괄승계다 보니까 셋 다 등기할 필요 없는 반면에 특정 유증은 포괄승계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 가면 다시 배울 내용이니까 가볍게 바뀐 날짜만 이해하시고요. 넘어가게 되면 판결의 경우는 3개로 세분합니다. 판결이 확인 판결이 있고 이행 판결이 있고 형성 판결이 있는데 판례가 말하는 판결은 형성 판결만 등기할 필요 없다가 대법원 판례입니다. 형성이라는 말이 뭘까? 민법 공부할 때 형성권 그러죠? 형성권의 뜻은 일방의 의사로서 권리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권리를 형성권이라고 불러요. 그럼 형성의 말뜻은 발생, 변경, 소멸을 줄여서 형성 그럽니다. 판결을 받으니까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되는 판결이 바로 형성 판결입니다. 그럼 판결상 확정돼 버렸으니까 확정을 위해 또 등기할 필요는 없다가 판례 입장이어서 형성 판결만 등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이행 판결, 확인 판결은 등기해라요. 이행 판결은 다음 주에 배울 테니까 일주일만 참으시고 제가 다시 설명드릴 겁니다. 어떤 판결만 등기할 필요 없다고요? 형성 판결만 등기할 필요 없고 판결이 확정이 된 때 물권 변동 생기다 보니까 등기할 필요 없습니다. 이행 판결이랑 형성의 구별실은 남아있죠? 그건 다음 주에 설명드릴 테니까 일주일만 참으시기 바라고
네 번째가 경매. 경매는 공매를 포함시키는데 경매는 책에 보니까 사경매랑 공경매가 나와 있죠. 여기서 말하는 게 공경매입니다. 공경매. 사경매는 계약이에요. 사경매는 등기에 주인받기는 것이고 공경매가 등기할 필요 없다가 될 텐데 지금 사경매를 많이 하는 게 주로 미술품 많이 하죠. 서울 옥션에서 미술품 걸어놓은 다음에 뭐 얼마 막 부르잖아요. 또 탑기어인가 거기서 차 중고차 나온 다음에 막 외치지 않나요? 이게 사경매예요. 그런 게 의미되는데 옛날에 지금은 거의 부동산 쪽은 많이 없어졌는데 옛날 IMF 당시에 집값이 반토막 딱 났습니다. 집값이. 그럼 2억짜리 1억은 반 딱 떨어지니까 이 건물 주인들이 대출받은 자들은 대출 이자 감당이 안 돼요. 그 당시에 이자가 25%까지 막 치고 올라가서 은행 이자가. 은행 이자를 내자니 돈이 없고 집은 싸게 팔자니 너무 아깝다 보니까 요거를 사경매 만들어서 살 사람 모여라요. 모여놓고서 이 중에서 이 집이 있으니 물건 소개해 준 다음에 살 사람 금액 쓰십시오. 최저 가격은 얼마입니다. 딱 정해놓게 되면 살 사람이 적겠네요. 최고가 쓴 사람이 그 둘이 계약 체결하는 거예요. 이 사경매는 계약으로 보다 보니까 등기를 해야 되고 공경매만 등기할 필요가 없는데 공경매의 경우는 대금을 완납하게 되면 주인이 바뀌다 보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용징수. 다른 말로 수용인데 수용 있는 경우도 이 수용 개시일날 주인이 바뀌어요. 언제라고요? 수용 개시일.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 협의 수용의 경우는 협의에서 정한 시기, 재결 수용은 재결에서 정한 시기란 말 나오는데 그 재결에서 정한 시기 또는 수용 시 정한 시기가 바로 수용 개시일이에요. 언제라고요? 수용 개시일. 수용 개시일은 또 언제일까? 보상금 지급받는 날짜가 수용 개시일입니다. 그럼 수용은 보상금만 지급하게 되면 주인이 바뀌는 거지 등기할 필요 없다요. 조건 배웠나요? 혹시 정지 조건, 해지 조건? 배웠어요? 네, 그러면 설명드릴게요. 자, 오늘 협의했습니다. 협의 날짜 언제예요? 1월 27일? 협의했고 보상금 지급하기로 한 날짜가 2월 10일일 경우에 그러면 2월 10일 날 보상금 받기로 토지 소유자와 수용권자 협의했습니다. 오케이? 그럼 보상금 언제 받기로 했다고요? 2월 10일. 그럼 2월 10일 날 보상금 받는다는 이 사실 자체가 장 확실할까 불확실할까? 자신 있게 확실 불확실 하나 둘 셋. 불확실. 수용권자 돈이 있어야 주지. 돈 없으면 뒤로 밀릴 수가 있잖아요. 이날 돈 받는다는 그 사실 자체가 장래 확실한 것이 아니니까 이거는 조건이에요. 확실하면 기한. 이해 갔어요? 그럼 수용있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을 정지 조건으로 효과 발생한다가 이 법조문상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협의했죠? 오늘 주인 바뀐 게 아니라 보상금을 지급하니까 이때 주인이 바뀌더라요. 그럼 조건을 성취했을 때 효과 발생하는 걸 뭐라고 부르더라? 정지 조건. 지금 남의 나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조건 성취로 효과 발생할 때가 정지 조건이고 조건 성취로 효과가 소멸하는 것이 해지 조건이니까 그럼 보상금 지급을 정지 조건으로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요. 그럼 이 말 뜻은 보상금을 지급해야 주인 받게 돼 이 뜻이에요. 안더스탠드? 쉽게 얘기해서 협의한 날짜는 언제고? 1월 27일 이날 주인 바뀌는 게 아니라 협의해서 정한 시기 이 날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날짜가 바로 어떤 날짜다? 보상금을 지급한 날, 다른 말로 수용 개시일자가 되는 겁니다. 그날 주인 바뀌다 보니까 등기할 필요는 없는 게 원칙이에요. 거기까지 간단히 세분하시면 되고 지금 이거 뭐 문제될 시기는 아닙니다. 수용 언제 주인 바뀌어요? 수용 개시일, 경매는 대금 완납일, 상속은 피상속인 사망일. 그거 내서 틀릴 사람 누가 있을까? 내는 시기는 아니고 그냥 참고만 하시되 나중에 한번 써먹을 겁니다. 나중에 가서. 오른쪽에 그 다음에 법률 규정에 한 부동산 물권배당 나와 있죠?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많죠? 그 옆에 제목 옆에 써주세요. 5월에 한 방. 5월에 한 방에 끝내드릴게. 5월 달에 한 방에 끝내드리겠다고. 지금 해봐야 이해 안 되니까 5월 달에 가서 한 방에 딱 끝내드릴 테니까 좀 기다리세요. 약속? 네. 지문? 복사? 동공인식?
자, 했으니까 5월달 한 방에 딱 끝내드릴 테니까 좀 참으세요. 이걸 어떻게 한 방에 끝낼까? 방법이 있으니까 기다리시란 얘기예요. 아직은 해봐야 못 따라오니까 5월달에 딱 한 방에 끝내드릴게요. 못 믿겠죠? 나 사기 안 치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좀 기다리시면 돼요. 5월 딱 한 방에 끝내드릴게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등기 종류까지 본 다음에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등기 종류는 이제 크게 네 가지 분류 기준이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온 것이 기능에 따른 분류. 기능이란 것은 무엇을 공개 표시하느냐 라는 것이 기능인데 기능에 따라 세분하게 되면 둘로 세분해서 사실의 등기가 있고 또 하나 권리의 등기 둘로 세분합니다. 사실의 등기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등기가 표제부 등기를 사실의 등기라고 부르고 권리의 등기는 둘로 나눠서 갑구하고 을구로 나눠요. 표제부에 등기할 사항은 부동산 표시기재하는 것이 표제부고 갑구에 등기할 사항은 소유권 등기하는 것이 갑구, 소유권이 아닌 권리는 을구로 갑니다. 제가 지난주에 혹시 숙제 안 내놨나? 등기부등본 하나씩 가져오시라고? 다음에 하나 가져오세요. 등기부등본 있으면 공부할 때 편해요. 등기부등본 한 번도 안 보신 분, 등기부, 솔직히. 난 등기부 여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봤어요? 안 봤는데 왜 손 안 들어? 기분 나빠.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지금? 자, 한 번도 안 보신 분. 이게 문제예요. 한 번도 안 본 사람한테 등기부 이렇게 생겼다 양식 가리키고 앉아있으니까 대화가 안 돼요. 코끼리를 본 사람한테 코가 큽니다. 네, 귀때기도 커요. 몸뚱아리도 큽니다. 종아리는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이 대화가 되는데 코끼리 안 본 사람한테 코가 커요, 귀가 커요, 그러면 이 대화가 안 되니까 등기부 양식을 펼쳐놓고서 아, 이게 표제부구나. 뭐가 나오는 거 이해하시면 바로 아는데 안 배운 거를 그냥 말로 들어 하려고 그러면 이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가능한 등기부등본 구해오시는데 돈 내고 뛰기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중개업소 가서 학원 중개업소로서 찾아가서 혹시 사장님 여기 못 쓰는 등기부 있으면 한 종목만 달라 그러세요. 그럼 등기부등본 떼는 거 못 쓰는 한 종목 줄 거예요. 가져오시는데 그 중에 제일 걸레 가져오세요. 뭘 가져오라고요? 걸레. 등기부에 구겨진 게 아니라 등기부에 압류에 가압류에 경매에 막 저당 온통 들어온 거. 이걸 가져오면 공부가 되게 편해져요. 등기부를 딱 보게 되면 압류가 들어와 있죠. 요거 압류 왜 했는지 이유가 나오거든. 가압류 다 이유가 나오다 보니까 아, 이런 목적 때문에 이런 등기하는구나 라고 알게 되기 때문에 아는 게 제일 편해요. 들어서 외우는 것보다는 봐서 아는 게 빠르다 보니까 구해오시길 바랍니다. 모의고사에서는 제가 그랬어요. 모의고사에서는 손 들어봐 그러니까 나이 어린 사람 딱 손 들더라고. 몇 살 그러니까 27살이 제일 어리더라고. 그래서 그럼 네가 책임지고 중개업소 방문해가지고서 한 주먹 다 나눠드려 그러니까 네 그러고 갔는데 다음 주에 걔 빠질 것 같아. 어쨌든 간에 하나 구해오시면 될 것 같고 등기부 보게 되면 제일 처음 나오는데 표제부예요. 표제부를 딱 보게 되면 내가 보고자 하는 부동산 소재와 지번 등이 쭉 나온 데가 표제부입니다. 이걸 통해 내가 찾는 부동산인가 확인할 수가 있고 그다음 누가 주인인가 확인하는 것이 바로 갑구입니다. 갑구상의 소유권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소유권이 아닌 권리들은 전부 다 을구로 갑니다. 그럼 누가 주인인가 어디 보고 확인하시되? 갑구를 봐라. 반대로 소유권 아닌 권리들은 전부 다 을구로 갑니다. 여러분 교재에는 뭐 사실의 등기란 말 나와 있고 표제부 등기라고 나와 있고 오른쪽 넘어가니까 뭐 사실의 등기 주등기로 행하여진다. 사실의 등기는 추정력 인정할 수 없으며 가등기도 허용하지 않으며 무효등기 유용도 할 수 없다고 나오는데 앞으로 다 배울 거니까 지금 줄치지 마시고요. 배운 다음에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토지의 경우 5번만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토지의 경우 등기할 사항은 네 가지예요. 토지의 경우는 등기할 사유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등기하는 것이 토지 등기 등기할 사유고 건물의 경우는 건물의 소재하고 지번하고 구조하고 종류하고 면적을 등기하는 것이 바로 표제부입니다. 그럼 토지의 내역과 건물의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표제부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나오는 것이 권리 등기에서 갑구와 을구 나왔죠. 갑구에 등기할 사항은 뭘 등기하시고 소유권, 을구는 소유권 이외를 기재해야 돼. 오늘 배운 내용 중 소유권을 최초로 등기할 때 뭐라고 부르더라? 네, 소유권을 최초로 등기할 때가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부릅니다.
보조등기란 등기를 해야지만 등기부를 개설하는 것이고, 개설한 이후에 소유권 등 이전 등기할 수도 있고 저당권도 설정할 수가 있고 등등등 가능한데, 다 털어서 뭐라고 부르느냐, 이런 등기들을 권리의 변동 등기라고 불러요. 뭐 시험이 중요한 건 아니고 개념상으로 처음 등기할 때 뭐라고 부른다고요? 요거만 이해하시고 어디에 뭘 기재하는 건 아직 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또 나와요,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내려와서 보시게 되면 밑에 내용에 따른 분류란 말이 나오는데, 내용에 따른 분류는 6개로 세분합니다. 세분하게 처음 나온 것이 기입등기란 말 나와 있죠. 네, 기입등기라는 등기는 뜻이 새로운 등기 원인을 통해서 등기부에 처음 적어놓을 때가 기입등기고, 종류는 크게 3가지를 기입등기라고 불러요. 보조등기라는 등기도 있고, 설정등기라는 등기 있고, 이전 등기에서 3가지 등기를 기입등기라고 부르는데, 오늘 배운 내용 좀 갖다 붙이면 되겠죠. 보존이라는 얘기는 소유권을 처음 등기할 때가 보존이라는 말 사용을 하고, 설정이라는 얘기는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처음 등기할 때 설정을 합니다. 여기 이해 갔어요? 그 다음 이전이란 말은 주인이 바뀌는 게 이전이에요. 아까 취득 형태로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승계 취득을 통해 취득하는 경우에 주인이 바뀜으로 전부 다 이전 등기하는 것이 방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뭐 큰 무리 없을 것이고, 이제 기재하는 게 문제가 생긴 경우 고치는 것을 넘어가니까 변경 등기라는 등기 있고, 밑에 경정 등기로 나옵니다. 변경, 경정 차이점이 나올 텐데, 자, 순서를 바꿔서 경정 등기라는 등기도 있고, 또 하나가 변경 등기도 있다요. 둘 다 등기하는 목적은 등기부상 나오는 사항과 실체 관계가 서로 불일치하는 경우에, 불일치가 발생한 부분이 등기상 일부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이 일부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 변경, 경정하는데, 변경, 경정의 차이점은 아까 우리 등기가 끝나는 시기 있다고 배웠어요. 완료 시기는 처리한 자가 누구인가 등기관에 식별 보호를 입력하면 끝나더라. 기억나세요? 네, 그럼 완료 시기 못 따집니다. 등기가 완료되기 전, 다른 말로 원시적으로 등기상 일부가 잘못된 경우에 이 일부를 바로잡기 위한 등기를 경정 등기라고 부르고, 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후발적으로 등기상 일부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변경 등기하는 것이 차이점이에요. 그럼 변경, 경정은 둘 다 범위가 얼만큼이래요? 일부죠. 일부의 하자가 있는 경우는 변경, 경정하게 되어 있는데 차이점이 무엇이냐? 이거 지운 다음에 찾아보자고요. 자, 등기가 끝난 시점을 통해서 완료 시점을 통해서 완료 전과 후를 나눈 다음에, 전일 경우는 다른 말로 원시적, 후일 경우를 다른 말로 후발적 그럽니다. 민법 공부할 때도 불능 배울 때 원시적 불능 배웠고 후발적 불능 배웠죠? 그때 기준은 법률행위 전이냐 후냐. 그럼 어떤 시점을 통해 세분하게 되면 이 시점 전을 뭐라고 부르고, 원시적, 후를 후발적 그러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이 집을 샀는데 이 집을 산 자가 누구냐? 우리나라에 돈 제일 많은 최고의 부자가 이 집을 삽니다. 최고의 부자가 누구예요? 우리나라 돈 제일 많은 사람. 한번 찍어보세요, 누군지. 이거 본인이요? 돈 많으세요? 네. 자, 다시. 자, 돈 제일 많은 사람 누가 제일 많을까? 이건희 씨? 그분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아, 진짜 거짓말할까 그러면? 자, 누가 제일 많을까? 손 들지 마시고. 자, 누가 제일 많을까? 누구? 아, 저 아니에요. 전 아니고. 돈이 많으면 와서 이 짓 왜 해요? 쓰고 살지 그냥. 자, 제가 알기로 돈 제일 많은 사람은 이건희 씨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 아실 텐데 홍길동이 최고 부자예요. 누구라고요? 홍길동. 은행 가도 예금주가 누구고? 홍길동. 등기소 가도 소유자 홍길동. 증권사무실 가도 예탁자. 예, 홍길동 최고 부자입니다. 맞나요? 저 거짓말을 못해요. 홍길동이 최고 부자인데, 맞죠? 자, 설마 성함이 홍길동 씨? 자, 일선이로 홍길동이 집을 사면서 등기할 때 홍길동으로 등기가 됩니다. 잘못됐죠, 이름이? 이름 고쳐야겠네요. 잘못된 게 언제? 등기되기 끝나기 전이니까 얘를 지워버리고 밑에다가
홍, 길, 동, 다시경, 발을정, 경정했다 그 뜻이에요. 잘못된 게 언제니까? 등기 끝나기 전이니까 이제는 경정이라는 쓰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그럼 이름이 일치가 됐죠? 이렇게 이름 갖고 있다가 살다 보니 이름이 똑같은 자가 있습니다. 약올림을 당해, 놀림당해가지고 이름을 개명하려고 그래요. 길동이랑 똑같은 이름이 둘린의 아버지, 그 유명한 고길동 씨가 있다 보니까 약올림 당해가지고 이름을 바꿉니다. 개명을 하는데 좀 묵직하게 바꿨습니다. 근데 이번 바꾼 자의 이름이 누구냐? 아내분 이름이 고은혜 씨예요. 아, 대화가 안 되는구나. 달려라 한인의 이 방법천에 가서 수염 나는 그 체육 선생님 이름 홍도깨가 한인의 체육 선생님 이름 아닌가? 이번 아내 이름이 고은혜 씨. 아, 이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홍도깨로 개명을 했습니다. 개명한 것은 등기 끝난 후에 바뀐 거죠. 이때는 홍도깨로 변경했다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 바꾸는 건 똑같지만 어떤 경우는 경정 그러고 어떤 거는 변경 그래요. 차이점이 등기 끝나기 전의 경우는 뭐라고 부르고 경정, 끝난 이유를 변경해서 잘못된 시점이 언제냐가 기준이에요.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오는 것이 말소등기. 말소등기라는 등기는 등기하고 실체 관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데 등기상 전부가 잘못된 경우에 전부를 없애게 한 것이 말소등기입니다. 말소등기는 왜 말소하는가에 대해서 원인은 묻질 않아요. 원인은 묻지 않고 말소하게 되어 있는데 따져보게 되면 자, 등기가 따로 놓는 게 아니에요. 다 이어지기 때문에 이어서 보셔야 돼. 외치셔야 돼요. 처음 기재할 때 뭐라고 부르고? 처음 기재할 때 기입등기라고 불렀고 기재한 등기가 원시적 일부의 하자가 발생했더라. 경정등기로 고쳐라. 이 뜻이에요. 기재한 등기가 후발적 일부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변경등기로 고쳐라 이 뜻이고 기재한 등기가 원시적 전부의 하자가 있는 경우는 말소등기로 싹 지우는 거예요. 기재한 등기 후발적 전부도 말소등기입니다. 전부란 말이 나오게 되면 원시적 후발적 원인 묻지 않고 전부 다 말소해라 뜻이에요. 일부란 말 나오면 얼로 올라가는 것이고 변경, 경정하는 것이고 전부란 말이 나올 때는 말소등기로서 등기를 싹 지우는 것이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가 돈을 빌려왔는데 빌린 돈이 1억이라는 돈을 빌려왔습니다. 1억을 빌려왔는데 돈을 갚을 때 변제할 당시에 1억 원을 다 변제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억 채권 중에서 4천만 원만 나중에 변제할 수가 있더라요. 그럼 이때 어떤 등기를 할 것이냐 문제입니다. 1억을 다 갚았나요? 1억 채권 다 갚았잖아요. 돈 갚은 게 1억이니까 뭐 또 갚을 게 있어요? 아니, 다 갚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저당권을 지워야 되니까 이때는 말소등기 신청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1억 채권 4천만 원밖에 안 갚았잖아요. 그럼 전부를 갚았어요? 일부를 갚았어요? 일부. 그럼 등기된 이후의 일부니까 나머지 채권 얼마? 6천만 원으로 변경등기 하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그럼 일부란 말 나오면 무슨 등기 하는 것이고 변경 또는 경정하는 것이고 전부란 말 나올 때는 말소로 빠져간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온 것이 이제 멸실등기 나와 있죠. 멸실등기. 멸실등기라는 등기는 존재하던 부동산이 물리적으로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등기부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멸실등기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옛날에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던 삼풍백화점 폭삭 주저앉은 경우에 건물이 있을 당시에는 건물에 등기부가 있었겠지만 건물이 주저앉아 버리니까 건물 싹 없어졌네요. 등기부 없애기 한 것이 바로 멸실등기예요. 그럼 여기는 건물이 멸실하더라도 전부다 일부다? 전부입니다. 그럼 따져보자고. 그럼 3층 건물이 있다가 3층 건물 전부가 다 멸실했대요. 그럼 무슨 등기래요? 멸실등기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3층 건물 중 3층만 멸실했대요. 전부가 아니라 일부가 멸실했죠? 그럼 일부 멸실한 경우 무슨 등기 할 것이냐 문제인데 일부란 말 튀어나오게 되면 위로 튀어올라가는 거예요. 일부는 등기된 이후에 일부가 멸실한 거니까 무슨 등기 하실 것? 변경 등기하는 거지 멸실 등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고 놓고 보니까 또 구별할 수 있겠네요. 말소 등기나 멸실 등기는 범위가 얼마큼이래요? 전부죠. 그럼 일부란 말이 나오게 되면 변경, 경정하는 것이고 전부란 말이 나오는 경우는 말소나 멸실 등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남은 것이 이제 넘어가시면 말소, 회복 등기란 말이 나오는데
말수회복 등기라는 등기는 등기를 말소할 경우에 잘못 지운 경우, 잘못 지워진 등기가 있더라. 예를 들어서 등기구간이 부족 곱하기 말소가 들어갔습니다. 부족한 말소라는 얘기는 잘 지웠다, 잘못 지웠다. 잘못 지웠죠? 가기 전에 물어나 보자고요. 그럼 지금 제가 떠들고 있는 말이, 오늘 떠들고 있는 말이 권리란 말을 떠들고 있고 또 하나 등기란 말을 떠들고 있어요. 권리와 등기는 하나의 문제일까, 별개의 문제일까? 권리와 등기는 글자부터 틀려요. 권리와 등기는 하나다, 별개다? 별개입니다. 하나가 아니에요. 일반적인 모습은 하나처럼 보이지만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자고. 아까 경락인이 소유권 취득하는 시기가 언제예요? 대금 완납하면 취득하네요. 등기 안 해도 취득하죠? 등기 부상은 누가 나와요? 옛날 전소유자 나올 것이고 실제 주인은 경락인, 서로 일치하지 않으니까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경락인 같은 경우는 등기 부상 이름 나와 있지 않지만 소유권을 가지고 있나요? 그러다 보니까 등기가 있고 권리가 같이 있다가 등기를 잘못 지운 경우, 오케이? 그럼 예를 들어서 1억 채권 중 4천만 원 갚았습니다. 그럼 어떤 등기를 해야 돼요? 변경 등기를 해야 되죠? 모르고 싹 말소해버린 경우. 그럼 변경할 걸 말소했다는 얘기는 잘못 지웠다는 얘기네요. 그럼 권리가 살아있을까, 소멸할까? 살아있는 겁니다. 이 대법원 판례 뜻이에요. 권리의 등기 하나가 아니다 보니까 등기를 잘못 지웠다 할지라도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판례 입장이에요. 그럼 등기를 잘못 지웠으면 권리가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권리에 맞게끔 등기를 다시 찾아와야 돼요. 그게 말소 회복 등기인데, 등기를 잘못 지울 당시에는 등기를 전부를 잘못 지울 수도 있고 반대로 일부를 잘못 지울 수도 있더라요. 그럼 잘못 지워진 등기상 전부나 일부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 바로 말소 회복 등기인데, 권리가 소멸한 게 사실 아니니까 잘못 지워진 등기를 회복하다 보니까 얘는 전부나 일부 등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 바로 말소 회복 등기라는 등기입니다. 그럼 이제 이게 나오게 된 계기는 등기를 지울 때 뭐라고 불렀어요? 말소 등기라고 불렀죠? 한 번 말소한 거를 또 말소 못하게 돼 있어요. 말소가 잘못되어 있으면 말소 회복하는 거지, 말소 등기를 또 말소하지 못하다 보니까 말소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는 또 말소하지 말고 뭘로 해라? 말소 회복이라고 되는 겁니다. 구별할 것이 변경 경정의 범위가 얼마큼이고 일부, 말소나 멸실은 전부 대, 말소 회복 등기는 전부 또는 일부 달라요. 그래서 나중에 배울 때 말소 회복 등기는 전부 말소 회복 등기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 일부 말소 회복 등기로 세분하게 됩니다. 아직은 안 배운 부분이니까 전부 말소 회복하게 되면 주등기 방식이고 일부 말소는 보기 등기인데 아직 안 배웠으니 놔두시고 그냥 범위만 전부 또는 일부대로 기하시고, 과거에 기출문제 한번 나오기를 등기부에 처음 기재할 때를 뭐라고 불러요? 기입등기죠. 기입등기라 하며 기재한 등기가 원시적 일부의 하자가 있더라. 어떤 등기를 하게 되고, 후발적 일부일 경우는 어떤 등기를 하게 될 것이며, 원시적 후발적 원인 묻지 않고 전부의 하자가 있는 경우는 어떤 등기를 하게 될 것이고, 등기된 건물 일부가 멸실한 경우는 어떤 등기를 하게 되더라. 괄호에 들어갈 등기의 순서는 이 문제예요. 근데 끌고 나오다 보니까 여기는 이 자체도 중요하고 나중에 이걸 알아야지만 다음 주에 대화가 되기 시작을 해요. 다음 주에 말소 등기 신청할 때 쭉 나오는데 말소 등기가 뭐지? 이러면 대화가 안 되니까 이거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9시 55분이에요. 좀 더 가야 돼요. 왜 급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만 끝나면 이제 끝나요. 두 개만 더 하면은 이제 기입 등기, 기입 형식이란 말이 나오는데 형식에 따라 세분하게 되면 주등기하고 또 하나 보기 등기로 세분하게 됩니다. 형식에 따라 세분하게 되면 주등기도 있고 또 하나가 보기 등기로 세분하게 되어 있는데, 주등기라는 등기는 등기 실행 과정상에서 순위번호 부여할 때 독립번호 부여할 때가 주등기입니다. 독립번호라는 얘기는 순위번호가 1순위, 2순위, 3순위에서 이렇게 번호가 부여될 때를 주등기란 말을 사용을 하고, 반대로 독립번호를 부여하지 않을 때가 보기등기인데, 순위번호 생긴 형태가 2의 보기 1호, 뭐 3의 보기 1호 이런 식으로 부여되는 경우가 보기등기예요. 덧붙어 있죠?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 2의 보기 1호 이렇게 읽는 거예요. 뭐라고요? 2의 보기 1호, 얘는 3의 보기 1호 이렇게 읽는 것이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럼 보기등기와 주등기를 나중에 구별해서 물어보는데 나중에 어떤 게 주등기인가 어떤 게 보기등기인가 세분을 다 하셔야 돼. 그러면
보기 등기 왜 할까 하는 목적이 있을 거예요. 보기 등기하는 이유는 순위 밀리지 않으려고 하는 게 보기 등기하는 목적이에요. 뭐라고요? 순위 밀리지 않으려고 보기 등기하는 목적이 숨어 있는 겁니다. 이 뭔 뜻이냐? 1순위에 A라는 자가 전세권자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2순위에 저당권이 들어옵니다. 두 개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에 누가 선순위예요? 누가 선순위예요? 순위가 누가 빨라요? 전세권이 빠르죠? 당연한 거 아닌가? 1순위, 2순위니까 얘가 빨라요. 얘가 선순위 입장인데 이 전세권을 양도합니다. B에게. B가 양도를 받았어요. 그럼 전세권도 양도한 경우 이전 등기할 수가 있는데 B가 전세권 이전받을 당시에 전세권 이전받으면서 순위상으로 3번을 줘버리게 되면 3순위는 2순위에 밀려버리죠? 쳐주잖아요, 지금 얘가. 근데 얘가 산 거는 몇 순위를 샀어요? 1순위를 샀으니까 얘보다 순위가 앞서야 되는데 3번을 줘버려 순위가 쳐져버리니까 3번을 주면 안 되는 것이고 얘는 어딜 잡고 들어왔더라? 1번 잡고 들어 1에 보기 1호로 들어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얘는 몇 순위고? 1순위고 얘는 2순위가 누가 선순위다? 얘가 선순위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보기 등기하는 이유 순위 밀리지 않고 기존 등기와 순위가 같다라는 걸 보호하려고 등기하는 것이 보기 등기하는 목적이에요. 근데 보기 등기하는 경우는 너무 많아요. 그 많은 사유를 채워라. 27번 다 채워도 부족합니다. 근데 그거를 물어보는 게 여러분 시험이에요. 죽겠죠? 예. 아주 쉬우니까 시험 보자고요. 보기 등기, 주등기 구별하는 시력은 굉장히 쉬워요.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외우려고 하면 끝이 없어요. 알면 아무것도 아닌데. 자, 가르마 타서 잡아드릴 테니까 아직 안 배운 건 놔두시고 요것만 일단 세분하자고요. 요 집에 대해서 갑이라는 자가 소유권자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요 집에 대해서는 A라는 자가 전세권자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 집의 소유권자는 갑, 전세권자가 A가 있을 경우에 전세권은 소유권이 아닌 권리죠. 그럼 크게 나눠서 소유권과 소유권 이유로 나누는 거예요. 나눈 다음에 소유권자 갑이 자기 집 매매 계획을 통해 팔아먹을 수 있어요? 팔아먹을 수 있죠.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할 수도 있고 소유권 담보 제공하고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겠네요. 저당권도 등기할 수 있더라. 소유권자가 자기 집 전세 줄 수도 있고 소유권자 입장에서 세금 체납이 있게 되면 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채권자들이 가압류할 수도 있더라요. 등등등 가처분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얘네가 들어온 건 어딜 잡고 들어왔어요? 다 소유권 잡고 들어왔죠? 태어난 모태 권리가 소유권이고 전세권자 입장에서 전세권도 양도할 수 있나요? 네, 그럼 이전 등기할 수가 있고 전세금 담보 잡히고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고 전세권자가 전세를 또 줄 수 있어요. 그 전세를 뭐라고 부르더라? 전전세 할 수도 있고 전세권 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고 가압류가 들어올 수 있으며 등등등 다 들어올 수 있더라요. 얘가 들어온 건 다 어딜 잡고 들어온 거예요? 전세권 잡고 들어왔죠? 이게 기준 틀이에요. 소유권을 모태로 태어나는 등기들은 전부 다 주등기 방식이고 소유권이 아닌 걸 잡고 들어오면 전부 다 보기 등기입니다. 소유권을 잡고 들어오면 순위번호 이렇게 주게 돼 있고 소유권이 아닌 걸 잡으면 전부 다 번호 이렇게 주게 돼 있어요. 오케이? 이제 외치셔야 돼 지금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 보기 등기, 주등기. 전세권 이전은 보기 등기, 지상권 이전, 보기 등기, 저당권 이전, 보기 등기, 임차권 이전, 보기 등기. 소유권 잡은 저당권, 그냥 주등기, 주기 등기가 아니라. 오케이? 주기 등기 아니라 주등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소유권 잡은 저당권, 주등기, 전세권 잡은 저당권, 보기 등기, 지상권 잡은 저당권, 보기 등기, 소유권 잡은 압류, 주등기, 소유권 잡은 가압류, 주등기, 소유권 잡은 가처분, 주등기, 소유권의 경매 개시, 주등기, 지상권의 압류, 전세권의 압류, 저당권의 압류, 임차권의 압류. 이제 감이 왔어요. 이게 구별 실익이에요. 이게 기본 틀이다 보니까 소유권을 잡고 들어오더라. 다 무슨 등기 방식이고 주등기고 소유권이 아닌 걸 잡으면 전부 다 보기 등기예요. 임차권에 가압류가 들어왔더라. 보기 등기. 이해가죠? 저당권의 압류도 보기 등기로 들어가다 보니까 소유권을 잡았느냐 아닌 걸 잡았느냐 기본 공식이에요. 이게. 이걸 잡으신 다음에 나중에 강론 들어가서 배울 때 이 등기는 언제나 보기 등기입니다. 이건 언제나 주등기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럼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전부 다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등기는 전부 다 주등기죠. 소유권은 보기 등기가 안 들어와요. 이유만 하시면 돼. 보기 등기하는 목적은 왜 하더라? 아까 순위 밀리지 않으려고 보기 등기하더라. 그러면
소유권이란 권리하고 저당권하고 둘이 딱 부딪히면 누가 우선할까? 소유권이 우선한다고 배웠어요? 저당권이 우선한다고 배웠어요? 소유권하고 저당권하고 딱 부딪히면 어떤 권리가 더 우선해요? 우리끼리 있는 뭐 어때? 틀리면 어떡하고 맞으면 어때? 하나, 둘, 셋?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 대답은 해야겠지. 잘 모르니까 소유권, 저당권 그러니까 소당권 그러더라고 나중에. 소유권, 저당권 빨리 얘기해요. 하나, 둘, 셋. 이러면 또 헷갈리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또 답은 쉽게 나오더라고.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의 충돌은 누가 우선하더라? 제한물권이 언제나 우선합니다. 소유권, 저당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소유권, 전세권 부딪히면 또 누가 우선해요? 소유권과 전세권 부딪혀도 전세권이 우선하는 겁니다. 언제나 우선합니다. 아씨, 소유권이 이길 것 같은데? 아닌가? 그렇게 외우지 않았어요? 아니, 외울 때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은 누가 우선한다고 배웠어요? 제한물권은 우선한다고 배웠죠? 그렇게 하면 외웠지 왜 그런지 외웠냐고, 이유를 배웠냐고. 알면은 외울 게 아닌데 모르면 외우고 까먹으면 땡이니까. 소유권과 저당권은 누가 우선해요? 저당권이죠? 언제나 우선해요? 네, 언제나 우선합니다. 왜 그럴까? 이 집이 경매가 들어가서 경락대금 나온 경우에 그 돈을 집주인이 먼저 가져가요? 은행이 먼저 가져가요? 그래, 은행이 먼저 가져가니까 은행이 가져간 찌꺼기 가져가서 소유권자잖아. 오케이? 이 집이 전세권자 경매 실행했습니다. 경락대금 나왔잖아요. 그럼 대금은 주인이 다 가져가요? 전세권자 가져간 다음에 가져가요? 순서가 있으니까 소유권 다른 걸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소유권이 다른 걸로 이기려고 부기 등기할 이유는 없으니까 언제나 지다 보니까 언제나 무슨 등기 방식이더라? 주등기 방식이다.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되는 것이고, 나중에 배우게 되면 이제 강론 들어가서 말소 등기도 언제나 주등기라고 배워요. 말소 등기라는 등기는 등기를 지워주고 없애버리는 거니까 다른 등기랑 네가 선수님입니까? 내가 선수님입니까? 따질 필요는 없으니까 언제 주등기라고 배우는데 나중에 강론 나가면 다 배워지니까 일부러 외우진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큰 틀은 소유권하고 틀렸으니까 제한물권 충돌은 누가 우선하더라? 제한물권이 언제나 우선하는 거예요. 여기 보기 등기하는 경우도 여러분 교재 보시게 되면 이제 밑에 박스에서 소유권 및 소유권 이후의 권리란 말 나와 있죠. 그것만 잡으시면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도 주등기, 소유권의 처분 제한 등기도 주등기, 소유권을 잡은 저당권도 주등기. 반대로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 등기는 포기 등기, 그에 따른 가등기도 포기 등기,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처분 제한 등기도 포기 등기고,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등기도 포기 등기고, 갖다 붙이면 얼마든지 많아요. 소유권 잡은 임차권, 소유권 잡은 임차권, 소유권을 잡은 임차권이 어딜 잡았대요 지금? 소유권 잡았잖아. 그럼 주등기, 포기 등기. 주등기가 돼야죠. 전세권 잡고 들어온 임차권, 포기 등기. 이해 갔어요? 그럼 출처가 어디냐를 보고 따져가는 거예요. 출신 성분이 소유권이면 어디로 가고? 주등기로 가고, 소유권이 아닌 경우는 포기 등기니까 이 등기법은 고조 출생 신분을 따집니다. 아시겠습니까? 거기까지 보시면 내용 좀 파악이 될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뒤에 배우다 보면 알게 되니까 아주 외우지 마세요. 나중에 강론 들어가서 이건 언제나 주등기입니다. 배우면은 다 알게 되니까 참고하시고, 아직 끝난 거 아닌데 하나 더 남았는데, 여기 저기 없다. 예비등기가 없다. (4번) 효력에 따른 분류란 말 나와 있고 책이 잘못 나왔네. 아이고. 자, 효력에 따른 분류 제목만 설명드릴게요. 효력에 따른 분류에서 1번 종국 등 효력 나와 있죠. 예, 맨 마지막 한 장 넘어가니까 맨 끝에 200페이지에 가등기 나와 있죠. 네, 그것만 딱 설명드리고 끝날게요. 등기를 둘로 세분하게 되면 이제 마지막 부분이 이제 중국 등기랑 예비 등기로 세분하는데 요것만 세분하면 끝나요. 이제 효력에 따라 세분하게 되면 등기 둘로 세분해서 중국 등기라는 등기가 있고 또 하나가 예비 등기라는 등기 나누시는데, 중국 등기라는 등기는 효력이 발생하는 등기가 중국 등기예요. 예비 등기는 효과 발생하지 않는 게 예비 등기입니다. 하나가 딱 있어요. 예비 등기는 가등기밖에 없습니다. 뭐밖에 없다고요?
가등기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중국 등기입니다. 하나 외워놓으셔야 돼. 가등기는 진짜 등기다, 가짜 등기다. 가짜 등기를 가등기 그럽니다. 가등기하는 이유는 부동산에 가지고 있는 청구권을 보존할 때가 가등기하는 목적인데 여기 이렇게 묶어놔 버렸네요. 청구권 보존 목적이라도 그런 게 가등기고 이 가등기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중국 등기예요. 그럼 요거 하나만 외우면 되겠죠? 나중에 가등기하는 목적은 왜 하더라? 청구권을 보존할 목적이다. 요거만 잡아놓으시고 가등기를 제외한 나머지 중국 등기인데 가등기는 나중에 저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채워요. 가등기 1시간 분량이에요. 가등기 양이 많아서 따로 배울 테니까 그냥 오늘은 효력에 따라 세분하게 되면 중국 등기하고 또 뭐가 하나 있다? 예비 등기라는 등기가 있더라. 중국 등기라는 게 다른 말로 본등기라는 말 쓰는데 종자가 한자로 마실 종자예요. 등기가 무사하게 끝났으니까 효과 발생을 시키자 그 의미를 중국 등기라고 부르는 것이고 예비 등기 미리 하는 등기를 예비 등기라고 부릅니다. 그럼 1순위 예를 들어서 갑의 소유권이 있다가 갑이 마누라 을에게 합격하면 집주기로 가등기합니다. 그럼 2순위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가등기했다고 주인이 바뀌었어요? 아직 안 바뀌었잖아요. 소유권 아직 누구한테 있어요? 갑에게 있으니까 가등기에도 효과 발생하지는 않으니 효과 발생하지 않는 등기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더라? 예비 등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고 나중에 가등기는 자세히 배우니까 여기까지 세분하실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198페이지 등기 효력은 다음 주에 와서 배우도록 하죠. 효력은 중국 등기 효력이랑 예비 등기를 따로 배울 테니까 여기서 맞추도록 하고 효력부터 해서 유효권까지는 다음 주에 배우겠습니다. 내일이 날이 많이 추워진대요. 추워지니까 저는 이제 감기 다 났거든요. 코도 뻥 뚫려서 말하기 되게 편해졌는데 지난주까지는 죽는 줄 알았어요. 말이 어려워서 어쨌든 간에 이제 여러분도 감기 걸리지 마세요. 전 이제 예방주사 맞았으니까 안 걸릴 겁니다. 감기 조심하세요를 3글자로 뭐라고 부를까? 영어로. 감기 조심하세요 3글자로. 영어로 얘기하면은 팜피린 그럽니다. 영어로는. 자,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